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취재기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대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자, 그야말로 이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후폭풍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비상계엄이 마지막으로 선포된 게 1979년 11.6 사태 때였습니다. 유신 정권 때고요. 네. 45년 전 일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우리 학생들이 볼 필요가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태는 6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충격과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6개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대통령이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는 상태로 보인다며 즉각 직무를 정지시켜야 국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는데요. 조국 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개혁신당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도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태 수습을 위해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윤 대통령의 탈당이나 탄핵 추진에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요.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도 한덕수 총리에게 사의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파장이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국은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발의된 이 탄핵 소추안이 바로 다음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국회는 오늘 자정을 넘기는 즉시 날짜로는 5일이 되자마자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탄핵 소추안은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럼 날짜로는 8일까지 가능한 건데 야당은 6일에서 7일 사이에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191명이고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더하면 192명입니다. 8명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동의를 해줘야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2016년 12월 9일에 통과가 됐거든요. 날짜가 비슷하죠. 이번에 탄핵안이 통과되면 거의 딱 8년 만입니다. 그러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하려면 9명 가운데 최소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한데 지금 국회 추천 몫으로 되어 있는 재판관 3명 자리가 공석입니다. 6명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심리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2명을 추천했고요. 국민의힘도 나머지 1명 추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권한은 원래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탄핵안이 가결되면 자동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그 권한이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심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기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변수도 많고 그야말로 앞으로 예측 불허의 상황이 이어질 텐데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당분간은 혼란이 이어질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탄핵안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만으로도 이 교육계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이어지게 될까요? 네, 당장 지금 입시철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만 이제 수능 성적이 나올 예정이고요. 수시 면접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새벽 1시쯤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발표하기는 했지만 밤새 시험은 볼 수 있는 건지 학교는 갈 수 있는 건지
밤잠을 설쳤다는 학생과 학부모들 많았습니다. 대학가의 시국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교수나 연구자 중심으로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학생들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총학생회가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짓밟는 행위라며 규탄했고요. 연세대와 고려대 학생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직원 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가 불법이자 원천 무효 행위라고 밝혔고 원래 6일 총파업을 선언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파업 기한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은요. 네. 탄핵이 추진되면 이른바 윤석열표 교육 정책도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회와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 앞으로 더 큰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고요. 의대 입시라든지 유보 통합 같은 과제들도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간밤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하는 국무회의에는 불참했고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에 이준식 부총리의 경우는 정권이 바뀔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국무위원들의 거취 문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 되찾을 수 있도록 빠른 수습을 위해서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황대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